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직원은 농협의 자산이다. 지난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조합장 200명이 당선된 가운데 나주 3표 농협 선거는 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정말 박빙의 승부였는데요. 정혜영 전 삼포농협 비상임이사가 697표, 장경일 현 조합장이 696표를 얻어 우리 정혜영 조합장님께서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주인공인 정혜영 조합장님을 모시고 농협 조합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포부를 또 지니고 활동을 하실 것인지 등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합장님. 네. 이번에 한 표 차이로 농협 조합장에 당선이 되셨어요. 정말 아슬아슬했다, 박빙이었다 싶은데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합장 모든 선거가 그렇죠.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 것이고 또 도전하는 것인데, 우선 한 표 차라는 것이 참 너무나 참 큰 마음감이 교차하는데, 우선 내 당선이 되는 나는 참 조합원님들 고마움을 느끼지만, 또 낙선하신 우리 현 조합장님이신 장경일 조합장님한테 또 미안한 감도 있죠. 물론 어떤 한 표 그 차이는 내가 어떤 역할을 또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운과 함께 더불어서 그 당선되신 분들, 아니 우리 지지주보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과반수 이상, 한 표이지만 그래도 과반수 이상입니다. 네. 그동안 농협에서 어떤 활동을 해오셨어요? 저는 조합원에 지금 가입한 지가 한 30여 년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농협에 좀 관심을 갖고, 마을 대의원이나 또 영농회장, 또 그리고 농협의 비상임 감사, 또 비상임 이사 3번 하면서, 그래도 농협의 역할이라든지, 조합장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생각이 궁금한데요. 우리 조합장님께서는 어떻게 조합장에 출마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고향에 살다 보니까 우선 이장, 청년회장 여러 봉사 또 단체 상을 했었죠. 농협의 또 역할을 또 여러 가지 맡다 보니까 이 조합장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조합장의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참 조합원들, 이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참 주인 대접을 받는 그런 단체여야 되는데, 약간 내 욕심보다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참 그런 생각을 해서 농협의 어떤 발전 내지는 변화, 개혁, 어떤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이번 조합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으셔서 출마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지역 농협조합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조합장은 어떤 자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이제 물론 가장 큰 모태는 어떻게 보면 조합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죠. 봉사하는 자리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조합장의 역할이, 조합장 권한이 좀 너무나 많다,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모든 조합장님들이 조합을 위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뭔가 조합원을 위해서는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가령 조합장이 돼서 진짜 지금까지 어떤 조합장의 역할보다는 조합원을 위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단체로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합장이 어떤 권한을 구체적으로 가지나요? 이제 조합장은 어차피 무슨 총회의 의장 역할, 또 이사회의 또 의장 역할, 그런 것도 하지만, 우리 이사를 집행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것을 거의 다 조합장이, 물론 이사회를 통한 대의 총회의 과정을 겪지만 상당히 내가 봤을 때는 많죠. 입김이 그래도 많이 있다, 세다. 네. 네.
그렇군요. 예산에 대해서 관여를 하니까 이제 권한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조합장님께서는 조합장 선거 유세 때 어떤 공약을 주로 내놓으셨어요? 그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합장이 되면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을 배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우리 의료 지원비, 우리 건강 검진비 그런 것도 기존에는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했는데 그것도 20만 원은 해야 되겠다라는 참 그런 공약도 했었고 또 우리 애경사비 같은 경우도 지금 보통 일반인들 보통 막 10만 원 다 이상 하잖아요. 네. 그런데 조합장의 어떤 10만 원이어서 그런 것들도 조합원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 교육지원사비들인데 20만 원 정도 해야 된다. 또 우리 연로 오신 조합원님들에게도 90세 이상 되신 조합원님들한테는 장수 축하금을 해서 50만 원 정도는 해줘야 된다. 또 그 젊은 청년층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장학금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보통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줍니다. 100만 원 주는데 또 혜택을 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2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젊은 층을 어때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농협의 어떤 주인들의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얘들 출산하면 젊은 조합원들한테도 출산 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어떤 그런 것을 공약을 해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갖고 그렇게 공약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 예산 같은 것은 또 그 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1년에 우리가 1억 정도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농협이 실질적으로 근본 취지는 조합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이용을 해서 무슨 연말에 이용금액을 출자패를 다 해주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익을 어떤 농협 20억을 낸다, 10억을 낸다, 30억을 낸다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연말에 우리가 결산을 해서 우리가 이 단기 순이익 20억, 30억이 문제는 아니고 조합원들한테 충분히 배려를 해주고 줄 만큼 주고 나서 그것이 중요하지. 조합원들한테 어떤 교육지원사비 같은 것을 배려를 많이 하지 않고 20억, 30억 내서 그렇게 그것은 의미가 없죠. 일단 조합을 많이 돌려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 직원들과 임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직이 됐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굉장히 혹하는 공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농협에 가입하면 아마 젊은 층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입하십시오, 언제라도. 네. 역시 조합장님 맞으시네요. 네, 그러면 이 농협의 조합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합원들은 어차피 우리가 우리 농협 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농토가 300평 이상 있고 축산도 마찬가지고 임산물도 마찬가지고 규정이 따로 있죠. 예, 농지원부 있고 또 우리 어떤 농정 활동에 있을 만한 웬만한 자격만 되면 조합원은 충분히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문이 많이 개방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농협이라는 어떤 그 단체 기관? 이런가요? 이 농협이라는 단체 기관도 조합원들이 모은 이 돈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출자를 해놓은 이제 출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출자금을 기준으로 해서 농협중앙에서 또 지원도 받고 그게 모태가 돼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 조합장 선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이번에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했죠. 네. 위탁선거법 적용을 받아서는 선거였는데 저도 이번 선거는 처음이죠. 이 법을 적용을 받아서 하는 선거는 참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선거 운동이다. 선거 운동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하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참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조합장 선거 운동 방법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이 일반 공직 선거는 무슨 선거 운동원도 있고 또 무슨 일단 연설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무슨 토론회 같은 거 있잖아요. 조합장 선거는 토론회
무슨 연설에 또 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을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만나서 연설도 못 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이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 내지는 카카오톡이나 그 매체를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면 선거인 명부를 주잖아요. 네. 농협 측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를 해서 선거인 명부를 받아보니까 주소하고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도전자 입장에서 문자를 어떻게 넣겠어요? 카카오톡으로 하겠어요? 그렇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물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타 등등 해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동네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도예지에 와서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현직에 있는 조합장님들은 그 정보를 다 아시죠. 조합원 가입을 할 때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문자가 다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문자 메시지를 넣고 인사를 드리고 공약도 전부 다 몇 자 썩어서 몇 자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만은 네. 아마 문자를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이 한 20% 될걸요. 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불평등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네요. 이제 시골은 좀 괜찮아지만 네. 정말 도예지에 있는 농협들은 축협도 마찬가지고 수협도 마찬가지죠. 도예지에 있는 그런 농협들은 정말로 깜깜이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 그렇군요. 단순히 조합원들한테 알 수 있는 것은 우편물 배당하는 선거 공보물. 그것도 모르겠어요. 다 배달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불평등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선거라서 이런 선거운동 방법도 정말 현실에 맞게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저는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이렇게 뽑히셨어요. 당선이 되셨어요. 그 비법이 있나요? 야, 제가 이번에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물론 참 조합원님들이 한 표라도 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당선이 됐죠. 내가 조합장의 역할, 내가 어떤 능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메시지 한 번도 못 받아도 굉장히 많겠잖아요. 네. 그것은 사회적인 흐름 내지는 조합장의 역할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랄까 조합원들의 즉 우리 조합장님은 지금 현 조합장님은 지금 8년 하셨습니다. 두 번 하셨는데 네. 두 번에서 8년 조합장님 하셨죠. 근데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의식은 모든 선거직이 마찬가지지만 적당한 시기가 좀 바꿔져야 된다. 바꿔서 좀 젊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 같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그런 기쁨을 누렸지 내가 무슨 능력이 뛰어나고 또 조합원들에서 어떤 뭘 많이 해줄 것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 희망 그것 때문에 제가 당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겸손하십니다. 네. 조합장님. 그럼 나주라는 지역의 농협에서 조합장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냥 그 얘기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조합장의 자리에 가면 네. 내가 또 마음이 어떻게 변할란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농협이라는 조직 단체를 만들어놓은 근본 취지와 가치,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조합원들이 운영을 하고 조합원들이 이용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단체와 또 가치, 그 취지와 가치,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고 조합원들이 1등으로 대접을 받는 단체가 돼야 된다. 모든 조합장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실행이 어떻게 옮기느냐, 얼마나 옮기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저는 조합장을 사내 임기 동안 우리 농협을 경영합니다만, 그런 근본 취지는 아마 변하지 않고 그 목적대로, 그 취지대로 그렇게 해서 경영을 해 나갈 겁니다. 이 나주의 절반의 인구가 농민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나주의 농민이 정말 많은데요. 나주 농민들이 겪는 요즘의 어려움들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들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가요?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그 관심을 갖고 더 해줘야 될 부분들이지만
농민들이 다들 뭐 농산물 시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힘들었잖아요. 네. 또 농가 또 인력들 너무 부족하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 나주시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지원해주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농가들이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인력난입니다. 인력난이고 그 인력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뭐 출산율 떨어지고 젊은층 너무나 지금 뭐 점점 줄어들고 뭐 이렇다면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지금 점점 많아지는 그런 농촌 상황인데 농촌에서 우리 농협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인력난 그리고 또 쌀값 또 소고기 가격 이런 문제들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가격과 인력적인 부분을 우리 농협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이제 뭐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사업적인 뭐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쌀값 보전하는 것도 우리 보통 보면 농협마다 틀리는데 네. 한 가마다 2,000원 정도 농협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죠. 정부 그 수매 가격에서. 근데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 10억, 20억, 30억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한테 쌀값에 대해서 뭔가 보전을 가마당 3,000원도 해줄 수 있고 4,000원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농협에 무슨 박스 같은 것도 전부 다 구매하고 그러잖아요. 박스 같은 경우도 박스 한 개당 10원, 20원, 30원 보전을 해주면 상당히 농협 우리 조합원들로 봐서 상당히 그런 혜택을 받죠. 그렇죠. 또 쌀값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삼포 같은 경우는 시설 원예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비닐하우스 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려면 진짜 그분들한테 채소값이나 뭐 농산물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어떻게 농사는 농민이시지만 이것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죽고 살고 합니다, 농민들이. 네. 쌀값뿐만 아니라 채소값이라든지 과일값 폭락했을 때 그것을 농협 예산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큰 또 혜택의 방법이죠. 그것은 조합장의 의지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죠. 이익을 10억 내는 것보다는 13억을 내고 12억을 내더라도 조합원들한테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농협 주인 조합원들한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면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삼포 농협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분들은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조합장님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인터뷰 중간중간 틈틈이 포부에 대해서 비춰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조합장님의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돼서 살다 보니까 농협 조합장 역할을 맡아서 4년 임기, 참 조합장 임기를 시작합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내 고향 삼포에서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살았지만 어떤 그 자리들이 뭐 나의 어떤 명예 또 금전적인 어떤 이득 뭐 그런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하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조합장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뭐 조합장 자리가 무슨 뭐 돈도 많이 벌고 무슨 뭐 큰 명예를 가져오고 뭐 그런 자리로 생각하는데 물론 이 그런 자리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조합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자리를 어떤 자리매김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실질적으로 우리 조합장 연봉이 웬만한 농협들은 연봉이 그냥 억대입니다. 우리 농협도 실질적으로 뭐 영농활동비라든지 기타 등등 조합장에 쓸 수 있는 예산 내외 월급으로 가져가는 것이 1억에서 몇십만 원 빠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구조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공약에서 조합장 연봉 30% 이상 삭감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도 했죠. 조합장의 자리가 돈 버는 자리가 아니고 조합장의 자리가 진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내 고향 삼포를 위해서 이르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그런 부분은 정말로 욕심을 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했고 또 조합장의 자리가 물론 농협을 경영하는 것도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우리 삼포의 현실은 두 갈래로 갈라져서 선거 때마다 뭐 3표, 4표, 9표, 이번에는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이런 내 고향 삼포가 정말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조합장을 4년 할지 8년 할지 모르겠지만, 예, 내가 조합장 4년 하면서 정말로 삼포를 하나로 만들어서 삼포가 진짜 화합하고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 내 고향 삼포로 만들어서 내가 가령 죽어서 내 묘비 앞을 지나가면서 내 고향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희영이 저 사람이 조합장 하면서 지 돈 욕심 안 내고 정말로 조합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조합장이었다. 또 삼포가 저 사람이 조합장 하면서 정말로 하나로 화합하는 그 삼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심어주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우리 조합장님의 고향인 삼포에 또 삼포 농협의 조합장이 되신 우리 정혜영 조합장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와, 정말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조합장님께서 얼마나 삼포를 또 사랑하고 또 삼포 농협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지 느낄 수 있었던 대화였던 것 같고요.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